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로 불법이라고 밝히고 전국 3만 6천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경이 오늘 새벽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어선과 충돌해 사상사고를 내고 도주한 홍콩 선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이 상품 검색할 때 자사 브랜드 제품의 순위를 올렸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개원이들과 주요 대형 병원이 잇따라 집단 휴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을 막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와 주요 대형 병원의 집단 휴진 예고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대형 병원들이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고 의사협회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중증 환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 피해 접수는 오늘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합니다. 환자 단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조도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집단 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장어잡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전남 신안 가거도 북동쪽 약 18km 해상에서 33톤급 근해 장어 통발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 함정과 헬기 등 구조대를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홍콩 선박인 9,000톤급 화물선과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화물선이 어선을 치고 지나갔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시간대에 해상을 지나간 선박을 추적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 선원들이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유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은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불우한 가정 환경과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은 입점업체의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 자기 브랜드를 단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에 들어가 물건을 검색할 때 쿠팡 랭킹 순위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지난 2019년부터 이 순위를 조작해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판매량과 평점 등을 토대로 검색 순위가 정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쿠팡은 쿠팡의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 등 자기 상품이 상단에 우선 노출되도록 인위적인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된 제품은 매출액이 76%나 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슬쩍 줄여 소비자를 속인 제품이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황경주 기자입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가 제공한 제품 정보 24만여 건과 제품 540개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 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량이 줄어든 33개 제품 가운데 32개는 가공식품, 1개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용량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줄었습니다. 20% 이상 줄어든 주요 제품을 보면 오설록의 한 티백 제품이 올해 1월부터 40g에서 30g으로 25% 용량이 줄었고 사조 대림 안심 치킨 너겟도 22% 넘게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도 20% 용량을 줄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줄어든 제품 정보를 자체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올리고 마트 등 판매처에도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에도 소비자에게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고했던 7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관계자들은 모두 오늘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도 안 하고 목리와 거부권을 운운하니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개최를 여당이 방해하고 있다며 재발 시엔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또 입법 독주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귀결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가 다음 달 19일인 가운데 민주당은 일주기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가 일주기 전까지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 투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로 95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으니 보험 처리를 위한 돈을 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사를 사칭하며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으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보이스피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2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모두 2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도 적발하고 필로폰 649g과 대마 143g 등을 압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결정 직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살짝 둔화됐는데 연준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한 번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 5.25%에서 5.5%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 몇 시간 전 나온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예측표에선 올해 말 기준금리를 3월 전망대의 4.6%보다 높아진 5.1%로 예상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에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예측표처럼 강경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오물풍선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추후 더 심각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0달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됐는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주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과 같은 이상 도발에 나선 만큼 추후 더 심각한 도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에서 북한이 무엇을 받을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10개월 만에 다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무산을 시도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2개 국가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에 찬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기자들을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티베트 중국 분쟁법을 391표 대 26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원산지 표기 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서울세관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국민생활 밀접 품목 관련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 물품이 124억 원어치로 83%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 이동의 한 호텔 외부 2층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1층 주택 위로 추락했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와 인근 식당 관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가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수입 관세로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유가 지난해 10월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개별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추가 관세율 폭은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산보다 20%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라며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전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둔 손흥민은 휴식을 취하며 새 시즌 개막을 준비합니다. 이무형 기자입니다. 중국과의 A매치로 시즌을 마친 손흥민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한 시즌을 재미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이 달려주신 팬분들 덕분에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새 시즌에 맞춰서 잘 쉬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아시안컵 내분 사태로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뒤 대표팀에 남았습니다. 임시감독 체제에서도 계속 주장으로 팀을 이끈 손흥민은 지난 6일 싱가포르전 멀티골, 중국전 맹활약을 펼치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견인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의 활약도 여전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새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은 리그에서 17골, 도움 10개로 활약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했던 의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오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연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다단계 판매원 김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해외 다단계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로 구매하거나 현지에서 사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유아용 섬유 제품 11개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안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워싱턴 DC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 최종일 협의를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